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포물선에 이어서 타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서 이 녀석의 타원, 2차, 우리가 이제 2차 곡선 중에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2차 식이 타원을 가리키고 그 타원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타원의 방정식의 공식을 미리 던져주고 용어들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또 새로운 용어들이 딱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장축, 단축, 뭐 꼭지점, 중심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외워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우리가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배워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타원의 정의인데요. 자, 우리가 원의 정의 기억나시죠? 원의 정의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의 모임. 이렇게 우리가 얘를 정의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점이라는 녀석을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중심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리라는 녀석을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요소다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었는데 그러면 타원의 정의는 원의 정의와는 다르게 조금 이제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포물선의 정의할 때는 점 하나랑 선 하나가 있었죠. 타원의 정의는 두 점이 있어야 됩니다. 두 점. 점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그럼 그 거리 값이 두 개가 있겠죠. 그 거리에 별표 쳐주세요. 거리의 합,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모임.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이 두 점은 우리가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앞쪽에서 우리가 포물선에서 얘기했을 때처럼 초점이라고 얘기했듯이 얘도 초점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타원하고 포물선하고 쌍곡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 초점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초점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정의에 의해서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예를 들어서 점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F, F'이라고 해볼게요. 이 두 개의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하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리의 합이 이런 식으로 일정한 거리의 합이 나오도록. 여기서 제가 점을 찍은 요것들 있죠. 이 점들은 바로 요 거리,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거리와 녹색으로 표시한 요 거리의 합이 있지. 파란색과 녹색의 합이 같도록 되어 있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쭉 모아봤더니 얘가 이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냐면 이렇게 둥그스름한 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둥그스름한 형태의 궤적을 그리게 되고 이 궤적을 이렇게 그려보면 얘가 타원이 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나요? 그래서 이 타원에서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타원은 길다랗게 생긴 축이 있고 바로 자 여기서 이제 정의가 내려질 텐데 이 타원에 초점을 연결을 했을 때의 직선 있죠. 타원을 연결한 직선. 이 직선과 타원의 끝이 만나는 요 두 점 사이의 이 거리. 자,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장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별표 쳐주시고요. 그래서 이 장축이라는 녀석이 있고 이 장축에서부터 초점하고 초점의 중점 있죠. 요거를 우리가 중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초점과 초점을 만든 이후에 그 녀석의 중점을 찍으면 얘를 중심이라고 찍고 중심에서부터 장축과 수직이 되도록 선을 긋습니다.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아이, 중심에서부터 장축으로 수직이 되도록 선을 그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데 이때 찍히게 되는 요 점하고 요 점. 네, 요 네 개, 요 짧은 요거를 우리가 단축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장축, 단축에 이렇게 점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찍히는 요 각각의 점들 있죠? 요거. 요 네 개의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타원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 장축이에요. 장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초점하고 초점 사이에 거리의 합이 타원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이제 점들을 이렇게 찍어서 그림을 그려봤을 때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있죠.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러면 타원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게 됐을 때 평행하게 선을 그는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F라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이 F-라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합이 잘 보시면은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가 같기 때문에 바로 이 장축의 길이가 그 거리의 합이랑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림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타원에서 거리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 포인트 있죠. 우리가 원에서는 거리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타원에서의 거리의 합의 정의는 바로 장축이라고 얘기를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타원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소리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이제 수식화를 할 거예요. 그럼 이 수식화에서 나오게 되는 요소가 어떤 요소가 나올 것인가라는 건데 수식 그 그림에서 중요한 거는 초점이거든요. 중요 요소는 초점의 위치, 그리고 꼭지점의 위치,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한 장축과 단축의 길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게 되는데 수식에서 표현이 되는 녀석은 자, 일단은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중심이 0,0이고 장축이 2a고 단축이 2b인.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타원을 그리게 됐을 때 꼭지점의 가운데를 여기다 놓고요.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초점이 좌우 대칭이 되도록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자,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요거를 a라고 가정을 한다면 장축의 길이가 2a가 되는 포인트가 있게 되거든요. 장축이 2a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b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게 이제 2b가 되는 이런 포인트를 알게 된다면 요게 2a랑 2b로 돼 있다면 자, 이 녀석의 표준형 수식이에요. 기본형. 기본형의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본래 우리가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요런 꼴이잖아요. 이걸 그래서 만약에 r제곱으로 나누게 된다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y제곱은 1제곱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타원은 이거랑 비슷하게 어떤 게 가능하냐면 상수항을 1로 만들어 놓고 저 녀석을 분수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개수를 분수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바로 장축에 해당되는 요 A 있죠. 요 꼭지점에 해당되는 A 요게 바로 요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축에 해당되는 녀석의 요소가 요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반드시 상수항이 1이 되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수식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은 이게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떤 요소가 있냐면 장축이 x축 쪽으로 있을 때 그리고 장축이 y축 쪽일 때 그럼 여러분들이 얘가 가진 꼭지점이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마이너스 b인 경우에 똑같이요. 결국에는 이 장축하고 단축이
수식으로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얘네들의 요 수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요거 값하고 요 값을 이용해서 분수에다가 써줘야 된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b제곱분의 y제곱은 1의 형태로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이 녀석 또한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장축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반드시 초점의 위치는 장축에 위치를 하게 돼요. 바로 얘는 여기에 초점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얘는 이쪽으로 초점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될 때 누가 장축이고 누가 단축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축, 단축을 찾는 방법은 어떤 거냐? 간단합니다. 여기 붙어 있는 이 숫자들의 크기를 비교하셔서 크기가 큰 쪽이 무조건 장축이에요. 즉 여기서는 A 쪽이 큰 거고요. 여기서는 B 쪽이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축과 단축을 먼저 찾으시고 그걸 이용해서 초점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자, 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우리가 초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봤을 때 우리가 이제 장축이라는 녀석이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거리의 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꼭지점, 바로 단축에 해당되는 꼭지점에 만약에 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거리를 그리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거 더하기 요게 바로 2a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정확하게 두 삼각형이 합동이 돼야 되니까 여기 길이가 a가 되고 여기 길이가 a가 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여기 꼭지점이 b인데 요 길이가 바로 b가 되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있는 요 f라는 점이 가지고 있는 x 값을 c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즉 초점이 가지고 있는 좌표를 찍기 위해서 우리가 c라는 변수를 쓸 건데, 초점의 위치에 해당되는 초점 f가 만약에 c, 0이랑 f 다시가 만약에 마이너스 c, 0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대칭이기 때문에 요거랑 요게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만약에 구하려고 한다면 이 둘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되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초점은 어떻게 수식을 쓸 수 있냐면 장축, 장축에 해당되는 녀석은 단축의 제곱 더하기 초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원에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장축과 단축을 이용해서 초점을 찾을 때에는 요 수식을 이용을 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 갖고 여러분들이 초점에 대한 좌표를 찾을 수가 있고, 그걸 이용해서 초점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식이 36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16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라는 수식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될 텐데, 자, 그림을 그리기 전에 얘네 둘을 비교를 해보세요. 36제곱은 너무 숫자가 크죠. 36이라고 쓸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잘 보시면 6제곱분의 x제곱 4제곱분의 y제곱이니까 이걸 가지고 만약에 좌표를 찍는다고 한다면 얘는 x축 쪽이에요, y축 쪽이에요? 축이 바로 여기가 장축이 되고 여기가 단축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6, 여기가 마이너스 6,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이런 타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장축은 x축 방향이기 때문에 초점은 반드시 이쪽에 찍히게 되겠고요. 이때 우리가 요 거리를 c라고 가정을 한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 길이가 6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이게 바로 장축의 길이가 꼭지점까 아니 점까지 초점에서부터 타원까지 이르는 거리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게 6이 되고 여기 길이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c제곱 더하기 4제곱은 6제곱 이렇게 해 갖고 c제곱이 20이라는 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c가 2 루트 5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붙어 있는 이 초점 같은 경우에 이 초점은 2 루트 5, 0이고 이쪽 초점은 마이너스 2 루트 5, 0이다. 이런 식으로 좌표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에서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수식을 보고 장축하고 단축을 먼저 규정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초점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할 줄 알아야 이제부터 이 타원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념 포인트들을 보게 되면 뭐 초점이라든가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라든가 보시면은 요게 바로 장축하고 관련돼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크기가 큰 쪽이 장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x 밑에 개수, x 밑에 있는 요 녀석의 개수가 크다면 이쪽이 장축이 되고요. y 밑에 있는 개수가 크다면 이쪽이 장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큰 쪽이 장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축하고 단축이 정해지면 꼭지점의 좌표도 정해지게 되고, 이때 중심은 무조건 0,0을 기준으로 놓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의 초점은 바로 x축 위에 있게 되고, 장축 방향, 얘는 y축 위에 있게 된다. 얘는 장축 방향, y축이 장축이죠. 항상 장축 방향에 초점의 위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그 타원을 가지고 원의 평행 이동처럼 얘도 평행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집어넣는,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평행 이동한 만큼 모든 점들이 뭐 장축에 해당되는 점, 꼭지점에 해당되는 점, 그리고 뭐 이제 초점에 해당되는 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지점의 위치라든가 장축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행 이동을 이용을 해 갖고 수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문제는 한번 정리를 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한번 볼게요. 다음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초점이 먼저 나와 있네요. 이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10이다. 자, 이 거리의 합은 바로 장축을 뜻하는 건데,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자, 이게 지금 현재 x 값이죠. 이게 x 값이기 때문에 x축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3,0, 3,0 이렇게 좌표를 찍게 되고요. 이때 여러분들은 수식을 완성을 시키려면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장축에 해당되는 포인트, 그리고 단축에 해당되는 포인트들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장축은 거리의 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10이라는 소리를 알게 됩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가진 포인트가 5고 여기가 가진 포인트가 마이너스 5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토대로 단축을 구해야 되는데, 이 단축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 있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은 이 거리랑 장축의 절반이랑 거리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여기 길이가 5가 되겠고요. 그때 여기 길이가 3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단축의 길이가 4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4고 여기 포인트가 마이너스 4니까 단축의 길이는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축의 길이가 8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수식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수식을 완성시킬 때는 무엇을 보시면 되냐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꼭지점들 있죠. 장축의 길이는 2배가 되는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꼭지점들을 보시면 돼요. 여기부터 있는 이 꼭지점하고 꼭지점을 보시게 되면 x에 해당되는 꼭지점이 x제곱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5제곱이 되고, y에 해당되는 꼭지점이 y제곱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1로 써주시면 요게 우리가 구하게 되는 타원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옆에 것도 마찬가지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번에는 y 값으로 초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초점을 찍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타원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때 장축은 어느 쪽이에요? 장축이 바로 y축 쪽이 장축이구나 라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게 장축이 y축 쪽인데 이 거리의 합이 나왔다는 거는 요게 장축이라는 소리죠. 장축이 8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8이 되려면 여기가 길이가 4가 돼야 되고, 요 꼭지점이 4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갖고 요 장축의 길이를 구한 후에 다시 아까처럼 어떻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단축까지 꼭지점을 긋게 되면 요게 장축의 절반인 4랑 같게 되고, 여기 길이가 2니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가 2루트 2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2루트 2고
얘가 마이너스 2루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수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각각의 요 꼭지점들 있죠. 이 꼭지점들을 그대로 어디다가 표현을 하시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쓰시고 1 쓴 다음에 여기 밑에 요 계수 칸에다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꼭지점의 x축 위에 꼭지점을 여기다 놓고 y축 위에 꼭지점을 여기다 놓고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4제곱이 들어가게 되고 이쪽은 2루트 2의 전체의 제곱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얘는 25분의 x제곱 더하기 16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8분의 x제곱 더하기 16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수식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숫자 바꾸기 문제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셔서 그거 가지고 수식을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거 같은 경우 그림만 이렇게 싹 빠르게 그려볼 테니까 수식은 여러분들이 한번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x축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다. 얘는 장축이고요. 여의 길이가 10이다. 그래서 얘가 5고 얘가 마이너스 5다. 그러면 여기 꼭지점, 여기 꼭지점 있을 텐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얘가 3, 얘가 마이너스 3. 자, 이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마무리로 수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2번도 제가 그림까지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Y축 쪽이죠. 거리 합이 장축인데 이게 4입니다. 8이죠. 그래서 얘가 4고 얘가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루트 15, 얘가 마이너스 루트 15.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이걸로 수식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표준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표준형. 타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또한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랑 y에 대한 완전 제곱식. 우리가 원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작업을 할 때는 x와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묶는다. 이런 과정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타원의 일반형도 표준형으로 고칠 때에는 똑같이 x랑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과정만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녀석의 형태가 어떤 녀석을 평행 이동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수식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쫄지 마시고요. 각각을 일단 x랑 y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먼저 이 녀석을 완전 제곱식으로 묶는 과정을 먼저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밑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어떻게 시겠을지. 그래서 x제곱이랑 4x가 친구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묶으시고 그 다음에 4y제곱이랑 8y 여기 두 개가 친구죠. 그래서 이거를 4로 묶으셔서 y제곱 빼기 2y로 묶으세요. 그리고 얘를 넘겨서 마이너스 4로 표현하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죠? 각각의 완전 제곱식들이 만들어지기 위한 상수항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필요하죠? 네, 바로 4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쪽에는 4가 필요하니까 4를 더해 주시고 이쪽에는 1이 필요한데 앞에 개수가 4가 붙었으니까 플러스 또 4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x-2의 제곱 더하기 4 괄호 y-1의 제곱은 4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죠. 자, 근데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형은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상수항이 어떤 모양이었어요? 상수항이 1이어야 됩니다. 상수항이 1.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을 4로 나누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면 1은 y-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x-2의 제곱, 이렇게 최종적인 표준형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된 수식을 이제 어떻게 쓰실 거냐면, 어, 선생님, y 밑에 분모가 없는데요? 쫄지 마시고요. 분모가 1이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자, 이 녀석을 원래 원형, 기본형 형태의 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즉, 기본형은 평행이동하기 전 원래 원인에 해당되는 그 녀석의 모양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즉, 뭔 소리냐면 얘가 지금 현재 x-2, y-1이니까 얘는 평행이동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원래 녀석의 모양을 찾으려면 이걸 거꾸로 다시 되돌려서 얘가 형태가 4분의 x제곱 더하기 1분의 y제곱은 1꼴,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을 해야 된다. 즉 여기서 초점, 꼭지점, 장축, 단축,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중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찾으셔서 이거를 전체를 평행 이동을 시키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을 먼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힌트가 바로 뭡니까? 바로 장축이랑 단축에 대한 힌트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축이 어느 방향이에요? 장축이 x쪽 계수가 더 크니까 x축 쪽이 장축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장축의 길이는 이 꼭지점의 2배 좌표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장축은 길이가 4고요. 단축은 길이가 2입니다. 자, 이때 토점을 어떻게 구하시냐? 토점은 아까 전처럼 장축의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얘가 장축 길이다. 그러면은 여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3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초점의 포인트는 루트 3,0이랑 마이너스 루트 3,0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표준형은 기본형은 무조건 꼭지점이 0,0이에요. 이거는 불변입니다. 꼭지점이 아니죠. 중심이 0,0입니다. 이건 불변. 이때 꼭지점은 어느 점을 뜻하냐면 요 각각의 여기 있는 점들 뜻하죠. 요 끝에 있는 요 점들. 그래서 요것들을 좌표를 찍어 주시면 돼요. 어떻게요? 2,0, 마이너스 2,0, 1,0, 1,0이 아니죠. 0,1, 0, 마이너스 1. 자, 이것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평행 이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점 같은 경우에는 x축으로 2, y축으로 1이니까 저만큼 더해주시면 됩니다. 루트 3 플러스 2, 1하고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 1 이렇게. 그리고 꼭지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녀석 같은 경우에는 4, 1, 그 다음은 0, 1, 그 다음은 2, 2, 그 다음은 2, 0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얘가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장축이랑 단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죠? 얘네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평행 이동이니까 합동이거든요. 합동이기 때문에 기존의 장축의 길이랑 단축의 길이는 변화가 없이 그대로 옮겨가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중심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기 때문에 0,0을 요만큼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1 이렇게 구해주시면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하게 된 그래프의 모양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무조건 초반에 뭐부터 하셔야 돼요? 초반에 표준형,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는 연습을 해주신다. 그리고 표준형을 분석을 할 때 어떤 기본형을 어떻게 평행이동했는가, 그 평행이동 여부를 따지셔서 기본형에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뽑아내시고 이 데이터들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답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수식만 한번 정리만 해드릴 테니까 나머지 그림에 대한 포인트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마무리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 수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16, 이쪽은 81.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 정리한 거고 요거를 1로 만들기 위해서 나누기 36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자 수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요게 완성된 표준형 식이고요. 이 녀석은 누구를 옮긴 거냐? 그래서 얘는 기존에 이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얘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9는 얼마죠? 바로 여기가 3제곱이고 여기가 2제곱이 되는 형태.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셔서 어떻게 될지 각각의 요 5가지 데이터들을 쭉 써주시고 그것들을 평행 이동을 해갖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했었던 어떤 수식을 보고 각각의 장축, 단축을 찾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포물선에서 했었던 도형 가지고 문제 풀었던 거 있죠? 이거를 여기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푸는 건데, 자, 타원을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인데요. 오른쪽 그림 같이 6,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얼마죠? 중심이 6,0이고 반지름이 7인 원. 여기 있죠. 이 원 같은 경우 여기가 6,0이네요. 그리고 반지름이 7인 이 녀석이 요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원을 그리게 되는데 그 원에 해당되는 이 중심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그려라. 되게 어렵네요. 그리고 이쪽도 접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에 해당되는 다른 원을 한번 그려보면 이 원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또 접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원이다라는 건데 이때 이 원의 중심이 여기를 지난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 접하게 되고요. 이 녀석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요 중심에 해당되는 점들만 한번 찍어보자면 얘를 이렇게 제거를 해갖고 중심에 해당되는 점들만 이렇게 찍어보자면 얘가 일종의 궤적을 그리게 되는데 이 궤적이 무슨 모양이냐라는 거예요. 이 궤적이 타원이 될 것이고 이 타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말로써 얘를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힌트가 바로 원이라는 건데요. 각각의 첫 번째 원하고 두 번째 원에 대해서 요 P라는 점, 이 P라는 점과 이 만나야 되는 점들이 있죠. 이것들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죠. 요거를 둘이 같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원의 접점이기 때문에 한쪽 원에 대해서만 중심에서 선을 그려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쪽 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요게 7이죠. 자, 이렇게 그림을 표현을 해봤더니 자, 여기 접점을 다른 점 뭐라고 할까요? 여기 접점을 B라고 하고 여기 접점을 여기 중심을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선분 BC가 7인데 저 빨간 원의 반지름에 해당되는 선분 AP랑 선분 BP가 같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면 BC라는 녀석은 선분 BP랑 선분 PC의 합과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죠?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방금 AP랑 BP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뭐로 교체를 할 수 있느냐? AP 더하기 PC로 우리가 교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 BC가 7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잘 보니까 P는 A까지의 거리와 C까지의 거리의 합이 7이다. 일정하네? 어? 타원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된다. 정의를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이가 없지만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림을 이렇게 딱 지워놓고 즉 원이라는 녀석을 이제 탈피를 해갖고 얘를 그냥 요 PC라는 선분과 AP라는 선분만 놔둬놓고 보면은 요 P라는 녀석의 위치는 바로 A와 C를 초점으로 하고 그 장축의 길이를 뭐로 두면 되겠어요? 장축의 길이를 7로 두는 타원이다. 아우, 야, 세상에. 이렇게 정의를 낼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이죠. 야, 엄청나게 어렵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0, 6,0 그리고 장축이 7이 되는 타원을 그려주면 된다. 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형의 방정식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도형의 방정식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는 왜 어렵냐면요. 이건 수식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타원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다 0,0을 기준으로 한쪽은 마이너스 C, 한쪽은 C가 되는 서로 대칭이 되는 점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초점을 가지고 타원을 그려가지고 수식을 쉽게 완성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평행 이동을 하는 녀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긋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바로 중심을 먼저 찾아야 돼요. 중심. 중심은 바로 두 초점의 뭐가 되겠어요? 두 초점의 중점이죠.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 중점을 구해보면 2분의 7,0이 돼요. 한마디로 얘는 무엇을 뜻하냐면 중심을 가지고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찾는 거예요. 즉 원래 0,0을 가지고서 이 녀석들의 중심을 찾았다고 하면 얘는 x축으로 2분의 7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얘를 거꾸로 이쪽으로 가려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7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이쪽에 원래 기본형에 해당되는 이쪽은 기본형 이 기본형에 해당되는 녀석의 수식을 쓰게 되려면 장축은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하고 6,0을 마이너스 2분의 7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녀석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 정확하게 마이너스 2분의 5,0과 2분의 5,0을 초점으로 하는 그런 타원이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을 때 여기가 2분의 5가 되고요. 그러면 장축이 7이니까요.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됐어요? 여기가 2분의 7이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단축을 구해야 되죠. 단축의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야 되니까 2분의 7하고 2분의 5를 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5제곱이 7제곱이니까 49에서 25 빼면은 24. 2루트 6. x는 2루트 6이 되는데 이걸 2로 나눴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단축은 여기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자, 이걸 가지고 수식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장축의 꼭지점 2분의 7과 단축의 꼭지점 루트 6을 가지고 이 녀석을 만들게 되면은 2분의 7의 제곱에 x제곱 더하기 루트 6의 제곱에 y제곱은 1이라는 수식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평행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수식은 어떻게 되냐? 저걸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4분의 49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7의 x제곱 더하기 6분의 y제곱은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수식이 굉장히 괴상망측한데요. 저렇게 분수 형태의 계수가 나오는 것도 가능하게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의 예시는 좀 약간 꼭지점이라든가 이런 게 좌표가 불친절하네요. 문제를 풀기 굉장히 짜증나는 형태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좀 하시게 되는데, 옆에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가 가지고 있는 꼭지점을 찍으시고 반지름이 8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접점까지 선을 그어 주시고 얘가 8이라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선하고 요 선이 같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된다면 여기를 이제 C라고 놓고 B라고 놓을게요. 아까 전과 같이 수식을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수식을 쓸 수 있냐면 CB는 8이고 AP와 PB가 같고, 근데 CB는 CP 더하기 PB인데 여기서 AP랑 PB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쪽에 있는 이 수식이 CP 더하기 AP로 바뀌게 되고, CB가 8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수식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 보신다면 얘를 이렇게 지워 봤을 때, 이 새끼가 또 결론적으로는 이거 더하기 이게 일정하다. 숫자 8로 일정하다. 라는 거니까 얘 또한 타원이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초점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 요 P가 그리는 거니까요. 요 C랑 A, 아, P는 C와 A를 초점으로 하고 장축의 길이가 얼마죠? 바로 8인 그런 타원이 된다라고 바로 추적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하필이면 이 문제는 좀 쉽네요. 아까 문제보다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수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요걸 통해서 수식을 완성시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타원의 정의의 응용, 이 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냐면 주로 이제 선분의 합을 이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삼각형의 둘레 같은 문제가 잘 나와요. 자, 점 F 3,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여기까지만 보면 아직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타원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장축은 얼마죠? 단축은 얼마고요? 자,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숫자가 이쪽이 더 크죠? 그래서 이쪽이 장축하고 관련돼 있다. 이쪽이 단축을 가리키는 거다 라고 바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 수식은 5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아니 4제곱분의 y제곱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요 5랑 4를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가 5, 여기가 4,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바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장축하고 단축에 대한 꼭지점들을 저렇게 찾게 되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초점의 위치인데, 초점이 일단은 x축 쪽이에요, y축 쪽이에요? 바로 장축 쪽에 해당되는 x축 위에다가 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점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가 5, 그럼 여기가 4니까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 쓰면은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래서 초점이 3,0하고 마이너스 3,0이구나 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문제 보시면은 F랑 C가 하필이면 초점하고 일치하는 그런 문제예요. 즉 여러분들은 글을 읽으셔서 하필이면 저기 나오는 요소들이 초점이랑 동일한 녀석을 일부러 저렇게 문제에 냈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F고 여기가 C가 되는 거예요. 현재 그때의 기울기가 1이 되도록 하는 직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게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정확하지가 않네요.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도록 이렇게 직선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된다면 이때 삼각형 ABC의 둘레를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랑 만나게 되는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하고 여기가 C죠. 자, 그림을 이렇게 완성을 한번 시켜보세요. 자, 이 그림에서의 이 삼각형 ABC의 둘레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이 녀석의 둘레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아까 전에 쭉 그림을 그었을 때 여기가 초점이었죠. 또 여기가 초점이고요. 얘를 삼각형을 두 개로 쪼개세요. 바로 밑에 쪽에 있는 삼각형 쪽하고 위에 쪽에 있는 삼각형 쪽 변을 아예 두 개로 쪼개서 하나는 이렇게 CFA만 생각하시고 하나는 CFB만 생각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 얘도 타원을 지나죠. 얘도 타원을 지나고요. 지금 반만 잘라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선생님, AC 더하기 AF는 뭐죠? 장축이죠? 장축의 길이 얼마입니까? 여기가 5고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10이죠. 얘가 10이네. 그리고 B 또한 타원을 지나죠. BC 더하기 BF 또한 장축의 길이가 돼야 되죠. 그래서 10이네. 즉, 요 위에 쪽에 요 두 놈의 길이의 합이 10이고 여기 밑에 쪽에 요 두 놈의 길이의 합이 10이 되기 때문에 둘을 합쳐서 이 삼각형의 둘레는 얼마가 되겠어요? 20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네. 즉 타원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 초점을 이용해 갖고 거리의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초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찍고 장축의 길이를 정확하게 찾는 것, 이 두 가지가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 바꾸기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녀석의 특징은 뭐예요? 여기서 장축, 단축이 한 방에 나오지가 않죠. 일단은 상수항을 1로 만들어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상수항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2로 나눠야 되죠. 그럼 12로 나눠주면은 얘가 4분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y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여기 있는 숫자가 장축, 단축의 꼭지점이 아니고 얘를 반드시 제곱 형태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2제곱분의 x제곱 루트 3제곱분의 y제곱으로 쓰셔야 이게 정확하게 장축, 단축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이쪽의 크기가 크죠. 여기가 2 마이너스 2 이쪽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고 아까 전처럼 초점을 찍으신 다음에 이렇게 선 긋고 여기 길이가 2인데 여기가 루트 3이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했으니까 여기가 하필이면 1이네. 아, 세상에 여기 나와 있는 요 F라는 점이 하필이면은 1,0인데 초점이었네. 이 타원의 초점은 1,0하고 마이너스 1,0인데 얘네가 하필이면 F랑 C네. 이렇게 결정을 지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처럼 똑같이 그림을 그려주시고 기울기가 1인 직선, 뭐 여기서부터 기울기 1인 직선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때 여기 찍히는 두 점이 나올 것이고 요거를 A랑 B로 두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라. 이거 아까랑 비슷한 문제죠? 어떻게 해요? 축을 기준으로 절반으로 나누셔서 위에 쪽 합하고 밑에 쪽 합이 장축, 잔축, 장축이다.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장축의 길이가 얼마죠? 장축의 길이는 여기서 4죠.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갖고 얘 둘레가 8이라는 거를 빠르게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 과정은 위에 나와 있는 과정하고 동일한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 예제인가요? 아직 두 개가 더 있군요.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긴 타원의 초점을 F랑 F'라고 하고 F에 가까운 꼭지점을 A라고 하자. 이때 선분 PA. 선분 PA니까 이거 길이를 구하라네요. 자, 이런 거는 길이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바로 초점 F라는 것을 이용을 해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장축, 단축을 한번 표현을 해 봅시다. 그러면 얘를 표현하면 6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2 루트 5의 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니까 이쪽이 장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6, 6, 2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각각의 점을 찍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 가지고 초점거리를 구해야 되죠. 자, 초점거리를 구할 때는 아까 전처럼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시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 루트 5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요거를 뭐 만약에 c라고 한다면 2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6 제곱이다. 이거를 이제 통해서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돼요. 그럼 c 제곱이 16이 나오고요. c가 4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이 여기가 4,0이고 얘가 마이너스 4,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일단 8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선생님, 나 이거 좀 문제가 좀 어려운데요. 이거 PA를 구하려면은 선분 같은 거를 어떻게 잡아야 얘를 풀 수가 있어요? 저희가 60도라는 힌트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야 되니까요. 여기 점이 뭔진 모르지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이 수선의 발의 길이, 요걸 h라고 했을 때 요 h의 길이랑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있죠. 요 길이 두 가지 요소를 구한다면 저 녀석의 길이까지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걸 어떻게 찾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일단은 요 PFF 다시만 한번 꺼내 볼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한 삼각형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가 이제 60도라는 것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죠? 8이죠. 자, 이게 8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이것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선생님, 나 이거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 써서 문제 풀래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1대 2대 루트 3을 쓰면은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각각의 변을 알 수 있는 뭔가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문제를 푸셔야 되냐? 바로 선분 PF 더하기 PF 다시 있죠. 얘가 바로 장축의 길이랑 같다라는 것이에요. 즉 장축의 길이는 얼마죠?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12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내가 여기 쪽의 길이 있죠. 한쪽의 길이. 여기가 P고 여기가 F 다시니까 60도라는 각도를 알고 있는 이쪽을 X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이 PF 다시 쪽 있죠. PF 다시는 12-PF가 되니까 바로 12-X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들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능해야 돼요. 이렇게 만드신 후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바로 여기 길이를 어떻게 잡으셔야 돼요. 여기 길이. 요거는 문제를 좀 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x라고 두지 않고요. 여기를 x로 둬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30도, 60도, 90도 아시죠? 그래서 1대 2대 루트 3을 써야 되니까 여기가 루트 3x, 여기는 2x가 되죠. 여기가 2x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길이는 8에서 x를 뺀 거죠. 8-x. 따라서 이쪽에 있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셔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루트 3x의 제곱 더하기 8-x의 제곱은 12-2x의 제곱이다 라고. 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공식만 아셔가지고 타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든가 일반형이라든가 그냥 좌표 찍고 끝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삼각형 그려놓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야 되고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난이도가 높은 형태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수능에도 잘 나오는 그런 형태들의 문제다. 여러분들이 기하를 하게 된다면 말이죠. 기하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필수적으로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무리를 져주면 이쪽은 어떻게 되죠? 4x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24에다 48x 더하기 144. 오, 얘가 하필이면 4x제곱이 없어지네요.
야, 다행이네요, 그나마. 그래서 얘를 이항시켜 주시고 요거 이항시켜 주시면 32x는 80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x는 2분의 5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삼각형을 완성을 시켜보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전에 이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죠? 삼각형,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60도였을 때 이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여기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가 이제 2분의 5다라는 거니까 이쪽 길이는 2분의 5 루트 3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찾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요 꼭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그럼 여기가 아까 중심이었는데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될까요? 요 길이가 아까 4였죠. 초점거리. 초점거리이기 때문에 4에서 2분의 5를 뺐으니까 여기는 2분의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가 2분의 3. 그래서 요거 데이터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다 지우시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했던 거는 타원을 그렸을 때 타원이 아까 이런 모양이었죠. 이렇게 생긴 타원에서 이쪽 꼭지점하고 여기 있는 꼭지점을 연결한 이 녹색 선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그럼 여기가 아까 6이었으니까 좌표가 여기가 아까 0이었고요. 여기서 2분의 3을 빼면은 여기 길이가 나오겠죠. 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얘는 여기 길이가 2분의 9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따라서 마무리. 자, 여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PA의 길이 PA의 제곱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셔서 2분의 5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9의 제곱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선분 PA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형을 갖다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거를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5-1번 같은 문제도 잘 보시면 결국 이 삼각형 있죠. 여기 나오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OA- 얘를 밑변으로 하고 잘 보시면 요 P에서부터 여기에다가 수선을 내린 이거를 높이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높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전처럼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려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열심히 풀어 주셔야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또 아까 전처럼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장축, 단축을 일단 표시해 봅시다. 그래서 장축은 Y축 쪽이고요. 단축은 X축 쪽이고 여기가 2루트 6 마이너스 2루트 6.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초점거리를 먼저 구합시다. 초점거리를 구하려면 이렇게 선 그으셔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루트 6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주시면 36 빼기 24니까 12. 여기가 루트 12라는 것이 밝혀졌네요. 루트 12면은 2루트 3. 그래서 F라는 점, 요 점은 2루트 3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밑변 길이는 어떻게 되죠? 저 삼각형을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여기 밑변 길이는 일단 6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것만 구하시면 됩니다. 요 H. 여기가 이제 중심이 C, 5죠. 5 A-P일 때. 그럼 요 녀석을 그리기 위해서는 삼각형을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 초점하고 이 점이 나타내는 요 삼각형을 끄집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얘가 F 다시 그때 요 초점거리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2루트 3이었으니까 여긴 4루트 3이 되고 이때 장축의 길이가 얼마죠? 장축이 12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전처럼 높이를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h라고 설정을 했을 때 이쪽에 pf-에 해당되는 길이 저 녀석이
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여기가 30도죠. 그럼 이쪽을 x로 잡는 게 편하겠네요. 이쪽을 x라고 잠시만요. 여기가 h면 여기는 2h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루트 3h가 되겠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잡으면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죠? 4 루트 3에서 루트 3h를 뺀 거.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12-2h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h제곱 더하기 4 루트 3 빼기 루트 3h의 제곱은 12-2h의 제곱이다. 이거는 3으로 묶을게요. 어차피 루트 3으로 묶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8h 더하기 16 24 48h 더하기 144. 그럼 또 똑같이 4h 제곱이 이게 다 없어지고요. 이걸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4h 플러스 48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넘기시면 96. 그래서 h 값이 나오네요. h 값은 정확하게 4가 나옵니다. 여기가 4니까 여기는 8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높이가 4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녀석의 넓이는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예제인가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은 타원하고 포물선. 이거는 이제 타원하고 포물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초점으로 하고 장축의 길이가 8인 타원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과 수식을 같이 쓰셔야 돼요.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초점이 일단 x축 방향이죠. 3 마이너스 3. 장축이 8. 그러면은 장축은 이쪽 방향이죠. 이렇게 타원을 그렸을 때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토대로 아까 전처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셔서 4제곱은 3제곱 더하기 뭐 x제곱 해서 여기가 루트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얘가 루트 7,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타원의 수식을 세우면 어떻게 됐어요? 타원은 4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루트 7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타원의 수식을 세워주시고 자, 똑같은 그래프인데 초점을 B로 잡았네요. 바로 여기를 초점으로 잡고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라고 했으니까 준선이 어디 있죠? 준선은 바로 여기를 지나게 되는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그려지게 된다. 그럼 이 포물선하고 만나는 한 점을 여기를 P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갑자기 여기서 AP의 길이를 구하라네요. 요 AP의 길이.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P라는 점은 타원을 지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AP 더하기 BP가 일정하다. 얼마? 바로 장축의 길이인 8이랑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P의 길이를 지금 현재에서 X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를 X라고 잡았다. 그러면 여기 길이는 어떻게 되죠? AP를 X라고 잡으면 BP는 8-AP가 되기 때문에 8-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8-X로 잡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어, 수식을 쓰지 않고도 풀 수 있네요.
수식을 쓰지 않고도 풀 수 있으니까 수식은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포물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포물선에서는 초점과 P까지, P가 또 포물선을 지나죠. 즉 여기서는 포물선의 초점이 바로 여기서는 B죠. B이기 때문에 BP의 길이랑 뭐랑 같아야 되죠? 바로 P에서부터 준선 L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PH까지 길이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게 대박이네요.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더니 이걸 파란 선으로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그은 여기가 8-x가 된다라는 소리네요. 그림이.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8-x와 x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다면 이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요소가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는 바로 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그린 요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저거 찾는 게 조금 문제가 난이도가 좀 어렵네요. 저거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의 삼각형,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그리고 P,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높이가 되겠고요. 여기가 8-x고 여기가 8-x. 그러면 이렇게 높이를 잡았을 때 여기를 h라고 잡으면 자,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얼마죠? 바로 초점 -3과 3 사이의 거리니까 이거 6이죠. 이때 요 8-x랑 여기 길이가 8-x랑 같죠. 그러면 이쪽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6에서 8-x를 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 빼기 8 플러스 x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x-2가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었던 이거 기억나십니까? 삼각형을 두 개로 생각해서 이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하나 쓰시고 이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하나 쓰셔서 두 피타고라스 정리를 연립하는 식으로. 자, 이쪽에서는 8-x의 제곱 더하기 h제곱이 x제곱이고 이쪽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x-2의 제곱 더하기 h제곱이 8-x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립을 하기 쉬운 게 어떤 요소냐면 여기 h제곱이 연립하기가 쉽죠. 그래서 요거를 이항을 시키셔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요 옆에다 쓸게요. h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h제곱은 8-x의 제곱 빼기 x-2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둘이 같다라고 놓고 대입법을 시행을 하게 된다면 연립방 정식이 깔끔하게 하나의 수식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이 x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방정식의 해가 된다. x 길이가 된다는 소리죠. 선분 AP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x제곱이 다 사라지고 어이없게도 1차 방정식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이 녀석을 답을 써주시면 어떻게 되냐? 16x 마이너스 64는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음, 굉장히 짜증이 나네요. 그래서 넘기시면 28x. 얘 넘기시면 60, 124. 나눠주시면 7x.
31 인가요? x값은 7분의 31. 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저 한 변의 길이가 7분의 31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수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 바꾸기 문제도 똑같이 어, 그림을 그리셔서 타원과 만나는 점 AP의 길이를 표현을 해봤을 때 그 포물선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타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보시는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도 한번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릴 테니까 계산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A네요. 그리고 장축이 12짜리네요. 우리 선분 AP죠? AP니까 아까 문제는 맞고요. 장축이 12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6, 얘가 마이너스 6. 음, 오케이. 그리고 초점을 B로 잡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니까 이 포물선 또한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준선을 여기로 잡아야 돼요. 요게 준선, 요게 초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녹색 선을 가지고 포물선을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거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 네,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나왔다. 그때 타원하고 만나는 점, 이 점을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자 AP의 길이를 한번 표기를 해보면은 여기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 자 이거를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아까 전처럼 힌트를 여러 가지를 써봅시다. P라는 점은 타원을 지나죠. 타원을 지나니까 쓸 수 있는 수식은 초점 간의 거리 바로 요거 PA 더하기 PB가 장축의 길이 12. 따라서 PA를 여러분들이 X라고 준다면 PB는 12-X다. 이런 거를 수식화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2-X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P가 포물선을 지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P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수선의 발.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를 H라고 잡으시면 선분 PB랑 선분 PH가 같다. 그래서 PH의 길이가 12-X.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삼각형을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죠. 이렇게 생긴 삼각형. 이거를 한번 쭉 따서 써다 보면 얘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길이가 12-x, 여기가 x, 그리고 여기가 또 12-x.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아까 전에 여기 0,4랑 0,-4니까 여기 길이가 8이죠. 그래서 여기 길이를 찾으시면 돼요. 4-x.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처럼 어떻게 요 가운데에 요 변을 h 공통변을 h라고 잡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두 개를 써주셔서 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한번 식을 써볼게요. h제곱은 12-x의 제곱에서 4-x의 제곱을 뺀 거고 이쪽에서는 h제곱은 x제곱에서 12-x의 제곱을 뺀 거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연립을 시키시면 마무리.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이 녀석을 해결하면 그러면 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타원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 이 타원이라는 녀석도 앞에 포물선처럼 단순한 문제, 그냥 공식만 가지고서 그냥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보다는 뒤편에서 나오는 어떠한 일종의 도형의 성질을 이용을 해갖고 어떤 선분하고 어떤 선분이 길이가 같은가? 그럼 그걸 가지고서 변의 길이를 구해봐라. 아니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봐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단원 이름이 기하잖아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중학교 2 학년 때 3 학년 때 도형 스킬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이 과목을 도전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가 이런 도형을 보는 눈이 사라지기 때문에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초반에는 요렇게 수식을 가지고 평행 이동을 통해서 장축, 단축, 중심, 꼭지점, 초점 이런 걸 찾는 거를 연습을 하셨다면,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거를 기본형에서 어떻게 평행 이동을 했는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했었다면, 두 번째로는 도형적인 스킬로 얘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어 길이가 누구랑 똑같고, 그래서 '아 얘를 이런 식으로 수식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제 6 번처럼 포물선하고 타원을 두 개를 섞어 가지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고생들 많으셨고요. 문제들을 한번 되뇌어 보시면서 마무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